안녕하세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너에게 오늘 11번째 편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편지의 제목은 새로운 삶의 문 앞에서 기억해야 할 것들. 네가 매년 너만의 속도로 발전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해. 배경은 이렇네요. 2015년 여름 MIT에 입학하는 멍화를 보스턴까지 데려다 줬다. 집에 돌아와 보니 멍화에게서 온 편지 한 통이 도착해 있었다. 그 편지는 멍화의 고등학교 고장 선생님인 니코노브 박사가 졸업생들에게 내준 여름방학 숙제로 부모님께 편지를 쓰고 대학에 입학한 후에 보내는 것이었다. 내가 보스턴에서 샌프란시스코로 돌아가고 있을 때 멍화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MIT의 생활을 이야기했다. 멍화에게 어제 처음으로 네가 없는 밤을 보냈단다. 밤 10시에 문득 네 방이 비어있다는 것을 깨닫고 네가 정말 집을 떠났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었어. 몇 달 전 너는 우리 앞으로 편지를 썼더구나. 아빠는 그 편지를 읽고 무척 감동했어. 우리는 너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보고 싶다는 네 생각을 언제나 응원한단다. 어제 MIT에서 헤어질 때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었는데 나중을 기약하며 남겨두었단다. 네가 오늘 엄마에게 전화해 그곳에서의 고충을 이야기했다고 들었어. 수학 레벨 테스트 결과가 생각보다 좋지 않았고 미디어랩 추첨을 할 때도 운이 별로 좋지 않았다고 말이야. 엄마는 네가 조금 좌절한 것 같다고 이야기했어. 그래서 어제 하지 않고 남겨둔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려고 해. 이제부터 아빠가 너를 교육하는 방식은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를 거야. 너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고 이제 너도 우리처럼 복잡한 사회에 발을 들여놓았기 때문이야. 그러니 이제부터는 부모가 아니라 친구라는 생각으로 너와 대화하고 싶구나. 먼저 너와 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운은 실체가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해. 나중에 시간이 되면 트루먼의 이야기와 운이 그의 인생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해 들려줄게. 오늘은 그 이야기보다 어떻게 하면 나쁜 운을 피할 수 있을지 이야기하려고 해. 사람들은 아빠가 굉장히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하지만 아빠가 쓴 대학의 길 중 나의 대학의 길이라는 장을 읽어보면 아빠도 운이 좋은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 그런데도 오늘날 이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던 건 나쁜 운에서 벗어나 인생의 좋은 운들을 붙잡았기 때문이야. 좋은 운을 붙잡는 비결은 생각보다 간단하단다. 미국의 벤 플리트 장군의 말을 빌리자면 한국전쟁 당시 미국 제8군 사령관인데 5배 더 노력하는 거야. 벤 플리트 장군은 한국전쟁 당시 자신의 참모에게 전투에서 이기려면 몇 개의 탄약이 필요하냐고 물었어. 그리곤 참모가 알려준 것보다 5배 많은 탄약을 준비했다고 해. 그의 전략은 성공했고 그 후로 벤플리트 탄약량이라는 군사 용어까지 생겼단다. 벤플리트 장군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예상하고 충분한 여지를 남겨놓았던 거야. 그 결과 행운의 저울이 그의 쪽으로 기울 수 있었던 거지. 영국의 웰링턴 공작 역시 벤플리트와 마찬가지로 좋은 운을 붙잡은 사람이었단다. 웰링턴 공작은 워털루 전투에서 나폴레옹을 격파한 장군이야. 나폴레옹만큼 카리스마가 넘치지도 않았고 휘하의 사기가 높지 않아서 전투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전투력을 발휘하기란 쉽지 않았어.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 세부적인 사항들을 꼼꼼하게 준비하고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악재에 대비하는 것이었단다. 웰링턴은 이렇게 철저한 준비 덕에 몇 번의 실패가 있었지만 결국 오늘 자신의 편으로 만드는 데 성공할 수 있었어. 그러니 얘야, 네가 10점을 받고 싶다면 30점을 목표로 준비해야 한단다. 때로는 어떤 사람을 보면서 그가 좋은 운 덕분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손에 넣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하지만 알고 보면 그는 30점만큼의 노력을 기울여 왔을 거야.
아빠도 어렸을 때부터 이러한 이치를 이해하고 있었던 건 아니야. 몇 번의 실패와 좌절을 겪으면서 서서히 깨닫게 된 것이지. 아빠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나에게 닥칠 수 있는 나쁜 운들을 생각해봐. 그리고 그것에 대비하기 위해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한단다. 그런 노력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저 내가 운이 좋다고만 생각하는 거야. 아빠보다 운이 더 좋은 사람은 바로 네 삼촌이야. 하지만 그건 삼촌이 아빠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이란다. 다른 사람들은 절대 알지 못하는 사실이지. 삼촌이 중국에서 스탠퍼드로 유학을 왔을 때 장학금을 1년만 받을 수 있어서 나머지 기간은 생계를 걱정하며 공부해야 했어. 그때는 학비를 장학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거든. 삼촌은 존 시오피 교수의 학생으로 들어가 그의 밑에서 연구를 하고 싶어 했어. 존 시오피 교수는 당시 스탠퍼드에서 가장 젊은 교수이자 DSL, 디지털 서브스크라이버 라인 이라는 구리선을 활용한 초기 인터넷 연결 기술의 아버지였지. 하지만 시오피 교수는 아직 박사과정에 입학하지도 않은 학생을 받을 생각이 없었어. 그때 네 삼촌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였어. 하나는 나도 당신 밑에서 연구하고 싶지 않거든 하면서 시오피 교수 욕을 한바탕 하고 포기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열심히 노력해서 교수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었지. 삼촌은 두 번째 길을 선택했단다. 1학년 마지막 학기에 시오피 교수의 강의를 선택해 당당히 1등을 거머쥔 거야. 시오피 교수는 삼촌의 실력을 인정했지만 여전히 박사과정 입학 자격을 받아오라고 요구했어. 안타깝게도 첫 번째 도전에서 실패한 셈이지. 하지만 다행히 시오피 교수가 두 번째 기회를 줬고 삼촌은 3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100명의 응시자 가운데 1등으로 합격했단다. 그렇게 해서 결국 시오피 교수 밑에서 정식으로 박사과정을 시작할 수 있었어. 삼촌이 스탠퍼드에 들어간 지 2년 반 만의 일이었지. 너의 MIT 생활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앞으로 수많은 기회가 있을 거야. 어떤 일을 하든 작은 것 하나까지 놓치지 않고 목표한 결과보다 더 많이 노력한다면 운은 언제나 너의 편에 서 있을 거란다. 너와 이야기하고 싶은 또 하나의 주제는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자리매김이란다. 아마 MIT 입학생 중 대부분은 고등학교에서 상위 5% 이내에 들던 학생일 거야. 그렇게 모인 학생 중 다시 5%만이 상위 5%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고 나머지는 저절로 뒤처지게 될 거란다. 하지만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야. 그러니 지금 네가 어떤 위치에 있든 너무 개의치 않았으면 한단다. 아빠라면, 너라면 1000명 정도의 신입생 중 뒤에서 30% 안에만 들어도 만족했을 거야. 그러면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공부를 할 수 있을 테니까. 그렇다고 더 잘하려는 욕심이 없는 건 아니란다.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어느새 50% 안에 들어가 있는 네 모습을 발견하게 될 거야. 네가 매년 너만의 속도로 발전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해. 꼭 월반을 하거나 1등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필요는 없어. 편안한 마음으로 작은 일 하나라도 최선을 다하다 보면 어느새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 있게 될 거란다. 아빠가 칭화대학교에 있을 때 30명 정도 되는 학급을 관리한 적이 있어. 주로 학생들의 학업을 상담하는 역할이었지. 30명 중 2명은 장원생이었어. 미국으로 치면 캘리포니아나 혹은 뉴욕 전체에서 1등인 학생들이었지. 그 밖에 국제올림피아드 대회 수상자들도 있었어. 그런데 이렇게 쟁쟁한 학생들이 모여있는 곳에도 1등은 단 1명만 나올 수 있어. 아마 많은 학생들이 첫 중간고사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았을 거야. 그래도 이 적응 과정을 무사히 거치고 나서는 제 실력을 여지없이 발휘하며 명실상부한 우등생들의 모습을 보여줬어. 비록 고등학교 때처럼 늘 1등을 하진 못해도 대부분 프린스턴이나 캘리포니아 공대와 같은 미국 최고의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아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단다. 이처럼 사람은 끊임없이 자아를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성장하는 거야. 마지막으로 너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어떻게 자신만의 길을 가는가에 관한 거야. 너는 결과가 어떻든 네 뜻에 따라 일을 처리하는 것을 좋아해. 아빠와 엄마는 이런 네 의사를 존중하고 응원한단다. 그러나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는 대신 경험 부족으로 생길 수 있는 나쁜 결과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렴. 실패는 결코 두려운 것이 아니야. 모든 도전에는 실패가 따르기 마련이니까. 그러나 똑똑한 사람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단다. 왜냐하면 그들은 실패를 통해 자신의 부족한 점을 깨닫고 끊임없이 배우려고 노력하기 때문이야. 그렇게 한 단계 더 성숙해지는 거야. 불필요한 실패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교수님과 친구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경험과 태도를 배우는 것이란다. 영국의 교육자 존 뉴먼은 이상적인 대학 교육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했어. 만약 교수의 관리를 받고 학점을 충분히 받아야만 졸업할 수 있는 학교와 교수와 시험 없이 젊은이들끼리 함께 생활하면서 서로 배움을 얻을 수 있는 학교가 있다면 과거 옥스퍼드에서는 몇십 년간 이런 방식을 유지했단다. 그렇다면 나는 망설임 없이 후자를 선택할 것이야. 똑똑하고 배움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차 있는 젊은이들이 한데 모여 있다면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도 서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서로 교류하면서 새로운 생각과 관점을 이해하고 새로운 사물을 발견하면서 자신만의 독특한 판단력을 기르게 될 것입니다. 나는 뉴먼의 교육 이념에 굉장히 공감한단다. 나 역시 대학에서 학과 공부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변 사람들을 통해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해. MIT에서 공부하는 동안 너는 훌륭한 친구들과 교수님들을 많이 만나게 될 거야. 그들은 네가 알지 못하는 많은 것들을 알려줄 거야. 그러니 부디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좋은 것들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란단다. 자, 차분한 마음으로 이 편지를 다 읽었다면 이제 네 앞에 놓인 도전 과제들과 이 과제들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이해했으리라 믿는단다. 마지막으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말을 기억하렴. 그것만 기억한다면 너의 성공과 상관없이 아빠와 엄마는 언제나 너를 자랑스러워할 거야. 행복한 밤 보내기를 바란다. 아빠로부터. 멍하는 나중에 미디어랩 교수님을 직접 찾아가 미디어랩에서 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상담했고 한 달 후 원하는 대로 미디어랩에 들어갈 수 있었다. 네, 오늘 11번째 편지 읽어봤습니다. 12번째 편지는 11번째 나온 좋은 사람이 된다면 너를 언제든지 항상 언제나 자랑스러워할 거란다 라는 내용과 이어지는데요. 좋은 사람이 되어라 라는 이야기네요. 11번째 편지에서 새로운 삶의 문 앞에서 기억해야 할 것들. 매년 나만의 속도로 발전한다. 뭔가 쫓기고 남과 비교하게 되는 요즘 저에게도 어떤 교훈을 주는 것 같아요. 내가 뭔가 뒤처지는 게 아닌가. 내가 나의 속도로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옳다고는 생각하지만 때때로 불안할 때가 있지만요. 자기계발서나 영화, TV, 드라마, 책, 웹툰 이런 것에서도 우린 다 영감을 얻잖아요. 오늘 하루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을 바라보는 태도에 대해서 한 번 더 돌아보게 되는 편지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12번째 좋은 사람이 되어라 라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